안녕하세요. 동희 아빠입니다. 오늘도 저희 동희들 재워놓고 새벽 시간에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희 아빠가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전세 사기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뭐 검단 얘기 안 하고 웬 전세 사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검단 주민분들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내용과 관련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뉴스나 매스컴 등을 통해서 많이들 접해보셨을 텐데 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세 사기 하면 임대인이 가해자, 임차인이 피해자 뭐 이런 인식이 조금 있으실 텐데요. 저는 이제 오늘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본질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는 이 전세 사기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는 사기꾼, 뭐 빌라왕 이렇게 지칭하는 일부 악성 임대인을 제외하고 임대인들 역시도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가해자는 누구냐? 조금은 이제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이번 전세 사기의 가해자이자 설계자는 저는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조금 이제 정치적인 얘기라서 조금 조심스럽고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이번 전세 사기 사태의 주범은 전 정권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번 그 윤석열 정부는 뭐 공모자 내지는 뭐 공범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동희 아빠는 검단에서 부동산을 하기 전에 서울 강서구에서 부동산을 했었는데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강서구 같은 경우는 지역 특성상 아파트보다는 우리가 이제 흔히 빌라라고 얘기하는 다세대와 오피스텔 뭐 요런 이제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지역에서 중개하는 중개대상물 역시도 아파트보다는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보다는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나 임대료가 저렴하고 또 이제 서민들 특히 청년들이 많이 그런 거주하고 있는 빌라나 오피스텔 시장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그럼 지금부터 왜 전세 사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또 동희 아빠가 왜 정부가 전세 사기의 주범이라고 말씀드렸는지에 대해서 현장에서 중개를 했던 경험과 시각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동희 아빠가 생각하기에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부동산 시장, 특히 전세를 비롯한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 요소는 크게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개별적인 그런 이제 임대차 계약 만료 시에 보증금 반환 문제나 이런 시시비비 뭐 이런 게 있긴 했겠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그 전세금 반환 보증이나 뭐 안심 전세 이런 것들이 없어도 사실상 큰 문제 없이 시장이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 왜 동희 아빠가 문재인 정부를 이번 전세 사기 사태의 주범으로 꼽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대출을 막아버렸습니다. 우리가 과거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DSR 이 DSR도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낸 건데 과거에는 DTI라고 있었죠. 그래서 여튼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능력 비율 이것을 산정할 때 모든 부채를 DTI와 달리 DSR 같은 경우는 원리금으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DSR이 도입된 이후에 대출 한도가 어마하게 축소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건데 아마 이제 우리 검단 신도시 주민분들도 입주하실 때 이 DSR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뭐 최근에는 또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서 뭐 또 시행을 한다라고 하죠. 네, 진짜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인데 네, 사실 뭐 빚 안 내고 집 장만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여튼 이제 서민분들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상황이라서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여튼 이제 과거에는 집을 살 때 이런 부채 상환 능력보다는 사실 LTV라고 해서 담보 가치에 대한 인정 비율을 주로 봤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의 소득만 증빙이 된다라고 하면 LTV 70%까지는 무리 없이 대출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이제 가계대출 총량 증가 뭐 이런 이제 문제도 있었겠지만 두니 아빠 생각으로는 담보물이 있고 그 목적물에 어차피 이제 근저당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담보대출은 이런 DSR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러프하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그래야 이제 서민들도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여튼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잡겠다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잘못된 정책들을 중구난방으로 펼쳤었는데 그 중에서도 DSR 관련된 부분 그리고 각종 규제 지역 남발도 있었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서울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였기 때문에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을 하려고 하면 LTV 40% 내에서만 담보대출 받을 수 있게끔 대출을 규제해버린 겁니다. 결국 이 정책 하나가 전세 사기의 도화선이 되었는데 과연 어떤 결과를 불러왔냐, 지금부터 두니 아빠가 공급적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빌라 건축업자가 있습니다. 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들도 정책의 피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려보면 비싼 토지 비용을 지불하고 건축 부지를 샀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다 자기 돈으로 건축하는 거 아니죠. 땅 사고 건물 짓고 하면서 PF 대출을,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대출보다 금리가 좀 높습니다. 내가 사업계획서 하나 딱 들고 은행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성 이 정도 날 거니까 요거 보고서 대출해 주쇼 해가지고 대출을 받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반적인 대출보다는 금리가 상당히 높아요. 네. 그래서 다 이분들도 대출을 끌어다가 건물을 짓는 건데, 막상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다 지어놨습니다. 지어놨으면 이분들 이제 팔아야 되죠. 근데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대출을 막아버린 거예요. 네, 빌라를 사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대출을 포함해가지고 그 빌라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유효 수요가 시장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싼 PF 대출 끌어다가 빌라 다 지어놨는데 빨리 팔아야 대출도 갚고 수익도 나는 건데, 대출이 막혀버리니까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전세를 놓기 시작한 겁니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전세 사기가 신축급 빌라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잠시 후 함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두니 아빠가 정부가 전세 사기의 주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두 번째 이유, 바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활성화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공적 임대주택 공급자의 성격이라는 말로 포장을 해서 민간 임대사업자 모집을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또 이를 장려까지 합니다. 주임사를 내게 되면 보존 등기 이후에 첫 등기 시에 취득세 85% 감면, 그러니까 신축 건물을 취득했을 때 감면해주겠다는 거죠. 또 보유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그리고 일정 기간 보유했을 경우에 양도세까지 감면해주는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꼬시면서 주임사 등록을 유도를 합니다. 실제 그 당시 제로금리의 유동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투자, 뭐 재테크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갖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아졌던 그런 시기였고요. 괜찮은 투자처를 찾던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달콤한 그런 게임에 넘어가서 주택임대 시장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점, 이들은 그럼 왜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에 투자를 했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또 자가 보유율이 낮기 때문에 신규 임대인들의 접근성이 그만큼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실제 기사를 보면 당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사람들을 보면 은퇴자금을 투자한 베이비부모 세대부터 청년들의 종잣돈까지 대거 주택임대 시작으로 유입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여튼 이 두 가지 요인이 전세 사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볼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건축주는 본인이 신축한 그런 이제 주택에 임차인을 모집한다고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집한 이제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죠. 예. 근데 이제 본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으면은 이것도 세금이 나옵니다. 근데 마침 정부에서 보니까 주임사를 장려하는 정책을 쓰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비아파트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또 이분들 입장에서는 뭐 취득세 85% 감면, 이거는 굉장히 큰 인센티브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에서 전세가 맞춰진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이분들한테 넘기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건축주에게 돈을 받고 투자자를 알선하는 브로커들까지 생기게 되었는데, 이런 브로커들이 알선한 투자자 중에서 실제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그런 이제 무직자들부터 우리가 뉴스에서 접했던 빌라왕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아마. 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빌라왕들은 그럼 왜 수백 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의 바지 임대인이 되었을까? 결국은 뭐 돈이죠. 네. 실제 이 사람들은 건축주한테 세대당 많게는 수백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었는데, 그 리베이트를 브로커하고 이 바지 임대인하고 나눠 가지는 구조였던 거예요. 여튼 이런 전세 사기의 결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꽃다운 청년들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진짜 참혹했고, 또 지금도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받지 못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참 안타깝죠. 예. 근데 저는 이러한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비단 임차인에 국한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주임사를 비롯한 임대인도 피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 달콤한 그런 이제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주임사 등록을 했어요, 이분들이. 근데 정부 정책, 즉 여러 가지 규제들의 역효과로 주택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어요. 예. 연말 국민과의 대화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집값 잡는 것만큼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진짜 정책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집값이 미친 듯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 여론들도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예, 제발 좀 부동산은 시장에 맡겼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나라는 자유경제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이고 또 사람들 바보가 아닙니다. 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어설프게 정부가 개입하니까 결국엔 이런 역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여튼 이때부터 문재인 정부는 말 바꾸기를 시전을 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정부에서 갭 투자를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을 하면서 임대사업자를 비롯한 다주택자 때려잡기를 시작을 합니다. 공적 임대주택 공급자라던 자신들의 말을 뒤집고 뭐 악의 축, 뭐 범죄자 이런 취급까지 합니다. 네. 규제지역 내 주임사들에게는 종부세 합산 배제를 철회를 합니다. 예. 그리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때려버리죠.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소액투자로 빌라 세 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 본인이 거주할 집을 매수를 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13.2%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취득세 13.2% 이게 나랍니까? 또 하나 주임사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 동안에 임대를 놓지 않고 매도를 하게 되면 주택당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 시에는 증액도 5% 이상 하지 못합니다. 이런 의무들을 다하지 않으면 당연히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정부는 갑자기 임대주택에 관한 부기등기 의무, 그 다음에 임차인 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한 필수 가입 등의 의무, 뭐 이런 각종 의무들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네. 물론 이것도 어기면 어마무시한 그런 과태료가 나옵니다. 네. 전세금 반환 목적의 보증보험료도 임차인이 가입할 경우에는 100%, 임대인이 가입할 경우에는 75%를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주택임대사업자를 미쳤다고 왜 하고 있느냐? 말소를 못해요. 4년 단기임대나 8년 아파트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부여했었는데 비아파트 8년 장기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아예 말소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사업자를 자진 말소하게 되면 당연히 최당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또 나옵니다. 당시 세제 혜택에 차등 적용이 있었기 때문에 8년 장기 유형의 임대사업자가 훨씬 더 많았었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정부 정책의 희생양이 된 거예요. 사기를 당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설상가상으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전세 사기 이슈까지 터져버립니다. 당연히 시장에서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비아파트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건데, 사실 이러한 전세 사기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슈화가 되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미 터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대출 규제,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장려 정책을 썼었기 때문에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선임대, 후분양 이런 형태의 임대차 계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어차피 2년 살다가 나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브로커를 통해서 모집된 바지 임대인들, 이 사람들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잖아요. 뉴스에 나왔던 빌라왕들, 그 사람들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있었다면 애초에 이런 전세 사기 문제는 사회적 이슈조차 되지 않았겠죠. 여튼 그 당시 전세금을 떼인 피해자분들이 전세 사기 피해자 카페도 만들고 뭐 언론이고 경찰이고 심지어 국회의원실까지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제보를 하고 또 도움을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정권 눈치 보느냐고 쉬쉬했을 뿐이지 이러한 전세 사기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언론이나 경찰, 뭐 심지어 정치권까지도 모두 다 알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쉬쉬하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이거를 이제 터뜨리고 이슈화 시킨다고요?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 어떤 의미로 보면 소재만 달랐지 영화 판도라예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쉬쉬하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터뜨리는 게, 저는 이런 부분들을 문재인 정부가 우리가 부동산 정책 잘못했다 시인하고 인정하고 이런 전세 사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었다,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을 한 거고 비아파트 임대시장이 이렇게까지 진짜 회생불능의 상태까지 온 거예요. 저는 이거야말로 정부의 직무유기이자 사기 방조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기치고 또 사기 방조까지 했죠. 여튼 뭐 정권이 바뀌고 전세 사기 문제 터지니까 이제서야 대대적인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웃기는 게 이게 또 경찰들 보면 스토리 짜놓고 수사를 해요. 건축주 바지사장, 그 다음에 중개사 뭐 이렇게 공모해서 전세 사기를 벌였다 이런 식으로 한 명이라도 더 기소를 해야 본인들 실적이 쌓이는 거고, 물론 뭐 경찰 공무원분들 중에서 다 그렇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사명감 갖고 진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나 여튼 최초 그 전세 사기 특별조사반 같은 경우는 전원 한계금 특진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하나라도 더 실적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막말로 손님이 신축 오피스텔 원해서 중개를 했는데
그 이후에 건축주가 어떤 사람한테 이거를 매도를 했는지 이것까지 부동산이 어떻게 압니까? 진짜 부동산이 바보가 아니고, 예? 그 당시에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사태가 발생할 거라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예? 당연히 임차인 보호하려고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예? 다 필수적으로 가입시키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쓴 건데, 예? 사실 그 둥이아파 주변에서도, 예, 부동산 하시던 분들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자격정지 받아가지고, 예, 업계 떠난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 참고로 공인중개사법을 말씀드리면 이 법으로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되면은 3년 동안 자격정지라서 보조원으로도 근무를 못합니다. 예. 여튼 죄 없는 중개사들까지 경찰을 조사받고, 예, 제재받고 하는 것들 보면 진짜 회의감도 들고, 예. 정부 정책 실패가 임차인뿐만 아니라, 예, 얼마나 많은 그런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는지 진짜 씁쓸한, 그런 마음까지도 드는데, 뭐 그분들도 다 가정 있는 분들이고 한순간에 직업을 잃은 거잖아요. 네? 여튼 할 말 많은데, 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꾸 얘기가 산으로 가가지고, 네. 여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임대인 입장에서 다시 또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당시 국토부 장관이 원희룡 장관이었죠. 네. 제발 국토부 장관은 낙하산 말고 좀 부동산 전문가가 맡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둥이아빠 봤을 때 김현미나 원희룡이나 다 도찐개찐이에요. 부동산 정상화시키라고 정권교체 시켜준 거잖아요, 국민들이. 예? 이게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임대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비율, 예? 공시지가 126% 낮춘 거, 이거 명백한 탁상 행정이고, 예? 정부 정책이 실패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세시장이, 특히 비아파트 전세시장 같은 경우 상당히 불안정하잖아요. 예? 뭐 전세 사기 여파도 있고, 예? 그렇다 보니까 월세 쏠림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원룸이 월세가 100만 원씩 한답니다. 1인 가구나 2인 가구, 특히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예? 궁극적으로 비아파트 전세시장이 안정화가 돼야 돼요. 근데 보증보험 가입 비율을 정부가 임의적으로 126%를 낮추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예?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공시지가 2억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150%, 예, 즉 3억까지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기 때문에 3억의 전세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이 체결이 됐었는데, 지금은 전세 사기의 불안감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전세계약을 하질 않습니다. 예. 때문에 2억에 126%, 즉 2억 5천2백만 원까지 보증금을 낮추지 않으면 임차인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임대주택이 한 채인 분들은 어찌어찌 4,800만 원 마련해가지고 기존에 그 사시던 임차인분 돌려드리고, 예? 뭐 내보내고 하겠지만, 예? 여러 채 있으신 분들은 결국에는 보증금 반환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전세 사기 가해자냐? 그건 아니잖아요. 예? 결국 한 채가 물려가지고 반환이 안 돼버리면 허구에서 이행 청구가 들어와요. 예? 그럼 나머지 집들까지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고 바로 악성 임대인으로 낙인이 찍혀버리는 겁니다. 근데 임대 의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 어기면 또 과태료 있잖아요. 3천만 원씩. 해당 주택 처분도 안 돼요. 예? 지금 그리고 빌라 누가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황이 지난 문재인 정부의 달콤한 게임에 넘어가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낸 많은 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처해 있는, 예?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과연 이런 분들을 우리가 전세사기 가해자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둥이아빠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예. 이분들이 지난 정권의 말바꾸기, 예? 그 다음에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이라는 마녀사냥, 예? 그리고 그에 따른 지나친 규제로 고통을 겪었었는데, 지금 현 정부의 126% 정책은 이분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예? 더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양성하는, 그런 그야말로 진짜 전세시장에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실패한 정책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 정상화,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시급하겠지만 보증보험 가입비율 원상복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분들도 정책의 피해자로, 예?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혜택은 하나도 없고, 예? 의무와 규제만 가득한 지난 정권의 실패한 주임사 정책, 예? 요 과태료 없이 말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분들도 배려를 해줘야죠.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사회 약자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비아파트 시장에서의 전세금 미반환 문제는, 예?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예? 그러면 전세 사기가 끝나지 않는 거죠. 어쩌면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터지지 않을, 예? 그런 정상적인 임대인들까지도, 예? 전부 다 전세 사기 가해자로 만드는 그런 정책을 현 정부가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빌라 임대 시장은, 예? 서민의 주거 사다리이자, 예?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지난 정권 그리고 현 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예? 이 주거 사다리가 끊어지고, 예? 디딤돌이 박살이 났습니다. 예? 정부는 지금이라도, 예? 비아파트 임대시장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예?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제 영상이 무슨 힘이 있겠냐면서도, 예? 이러한 사태를 만든 근본적인 원인들, 그 사실들을 좀, 예? 알리고, 국가가 만든 전세 사기에 지금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는 많은 임차인들, 예? 그리고 임대인분들이 있다.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사회에 정말 큰, 예? 부작용을 줄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이다. 예?
이런 부분들도 좀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예. 여튼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세금이나 금융을 비롯해서 진짜 하루빨리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었으면 하는 말씀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둥이아빠 영상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